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자유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19년 시행된 시험이죠. 가형, 확률과 통계의 주요 문항을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문제는 14번, 19번, 25번, 27번 이렇게 네 문제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14번입니다. 제가 문제를 준비했는데 문제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고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다 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일단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케이스를 분류를 해가지고 A가 뭐 가장 클 때 6일 때라고 하면은 B하고 C가 지금 둘 다 1에서 5까지 선택할 수 있고 겹치면 안 된다. 이런 조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B의 선택 가지수 5개, C의 선택 가지수 5개에서 이쪽에서 25개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만약에 그럼 이제 A가 5다. 그러면 B하고 C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1에서 4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 해가지고 16.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A가 2이다. 잠시만요. 5개니까 여기겠죠. B하고 C가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게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1 해가지고 나오는 건 1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1 더하기 뭐 4 더하기 제곱수일 거니까요.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이렇게 나와서 싹 다 더해주게 되면은 얘랑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20이고 더하면 30이니까 55. 그래서 답이 216분의 55다. 이렇게 계산해서 아마 답을 냈을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풀이가 있어서 그걸 한번 지금 소개를 해볼게요. 어떤 풀이가 있냐면 지금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클 확률을 계산을 하라고 했고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그 어떤 순열이죠, 순열.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1에 대응되는 숫자 1, 2, 3, 4, 5, 6 중에 고르고 2에 대응되는 숫자 1, 2, 3, 4, 5, 6 중에 고르고 3에 대응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고르고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증가하는 함수 뭐 이런 느낌이 오죠. 여기서 그냥 내가 뽑기만 하면 배치가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풀이가 더 익숙하기도 하고요. 지금 근데 상황이 이게 B하고 C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B하고 C가 같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6개의 숫자 중에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2개 고른 것 중에 큰 거는 자연스럽게 A가 될 거고 나머지 작은 거 하나가 B하고 C가 같아지는 결과로 나와질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B하고 C가 같다 그랬으니까 B하고 C가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지금 A, B, C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똑같이 6개 중에 3개 고르면 제일 큰 거 A로 가고 두 번째 거 B로 가고 세 번째 거 C로 가면서 간단하게 끝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B보다 C가 크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선 A, C, B 순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6C 3 해주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합산을 쳐주면은 6C 2, 30을 2로 나눈 거니까 15고요. 그다음에 6C 3, 6C3은 6, 5, 4를 6으로 나눈 거니까 20이죠. 마찬가지로 이 뒤에 것도 20 해가지고 55. 이게 55면 방금이랑 똑같이 216분의 55로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법을 약간만 주면은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었던 대로 풀 수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내려드릴게요. 여기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 x4의 모든 순서상 x1, x2, x3, x4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n은 1, 2, 3일 때 xn 플러스 1에서 xn을 뺀 게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고 x4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방법은 사실 좀 유명한 방법이고요. 이때 2019년 당시에 나왔던 수능 특강에 연계교재에 있었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x1, x2, x3, x4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일단 다 써놓는 거예요. 지금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고 12라고 했으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 네 개의 숫자 x1, x2, x3, x4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얘네들을 굳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네 개를 뽑을 필요 없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를 A라고 하고요. 여기 처음 출발해서 X1이 나올 때까지 앞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숫자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숫자가 4개가 빠져야 되니까 전체 13개죠. 13개 중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를 해가지고 남는 빈칸들이 4개가 빠져야 되니까 9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족권에서 xn 플러스 1에서 xn을 뺀 게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xn이 뭐 3이다 라고 하면 xn 플러스 1은 두 칸 차이니까 5부터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최소 한 개는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건이 붙는 거죠. 일단 a하고 E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B, C, D 요 세 개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기존의 수식에서 여기서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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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고 요거를 6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 형태가 됐죠. 이거 그냥 바로 중복조합 사용해서 OH6으로 계산하면은 답이 이제 10C6이 되고 10C4가 되니까 이게 210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 9, 8, 7 하고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여기 3 돼서 3, 7에 21이니까 210.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밀리는구나. 올려서 풀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문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중복조합 형태에서는 이렇게 얘네들에 대한 부등식이 들어가 있을 때 가장 다루기가 편하죠. 그래서 굳이 얘네를 x2, x3, x4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이것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죠. x 2-x1 그 다음에 x3-x2 그 다음에 x4-x3 이 세 개를 각각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한번 얘를 알파 그 다음에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하지마.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뒤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알파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도 2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도 2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하는 의문이 들죠.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 1을 조금 깊게 공부를 잘 한 학생이라면 x4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일 거예요. x4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1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하면 된다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x1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지워지고 x2, x2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지워지고 x3, x3에다가 감마를 더하면 지워지고 x4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수식은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음이 아닌 정수, 얘네 세 개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얘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로운 문자인 델타를 추가를 해가지고 요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거 왜 가능하냐면 지금 델타를 똑같이 음이 아닌 정수로 잡을 건데 델타가 0일 때는 이게 12인 경우에 대응이 되고 델타가 1일 때는 얘가 11, 델타가 2일 때는 얘가 10인 경우에 대응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델타가 12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0인 경우에 대응이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1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정확히 대응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x1 플러스 알파 프라임 달아주시고요. 베타 프라임 달아주시고 감마 프라임 다르고 여기 델타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 두 칸 빠져야 되죠. 두 칸 빠지게 되면 6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이 중복조합 바로 들어가면 되죠. 5 H 6이 우리가 원하는 계산값이 될 거고 이거 다시 한번 조합으로 바꿔주면은 둘이 더하면 11이니까 10C6이 되고
10C4가 돼서 아까랑 똑같이 위쪽에 21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네. 두 가지 방법 다 중요한 방법이니까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놓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5번 문제예요. 네, 문제 한번 또 써놓고 같이 볼게요. 네. 집합 x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2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가조건에서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 그랬고 나에서 fa는 a인 x의 원소 a의 개수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함수 문제 해결을 할 때는 먼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시를 들어가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곱의 법칙에 관한 영상을 저번에 올려드렸는데요. 그쪽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기서도 문제풀이를 2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FA는 A인 치역 X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라고 했는데 나를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OC3 해줘가지고 1하고 2하고 3을 골랐다고 생각을 할게요.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에는 지금처럼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4하고 5를 보내야 되죠. 근데 지금 뭔가 규칙을 찾기도 어렵고, 근데 뭐 지금 몇 개 조금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수영도를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수영도를 그냥 그리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4가 대응되는 숫자들을 여기 밑에 적기로 하고 5가 대응되는 수를 여기 밑에다가 적기로 할게요. 그럼 지금 4가 고를 수 있는 치역의 원소가 1, 2, 3, 5 이렇게 되죠. 4는 고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FA는 A인 원소의 개수 3개인데 그 3개를 이미 고정해 놨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4가 1로 대응되면은 5는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나머지 치역의 원소의 개수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가능한 게 4밖에 없죠. 왜냐면 5도 마찬가지로 5로 갈 수 없으니까. 2도 마찬가지로 4밖에 없고요. 3도 마찬가지로 4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4가 5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5가 1도 갈 수 있고 2도 갈 수 있고 3도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개 1, 2, 3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6개가 되면서 5C3 곱하기 6 해서 60개다 하고 바로 계산이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뒤쪽에 부분적으로 수용도를 썼는데요. 이거 종종 쓰일 일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 다음에 방금과 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지금처럼 바로 고민 없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하고 5가 남았는데 FA는 A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4는 지금 4로 못 가고 5도 지금 5로 못 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추가되는 치역의 원소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에 얘네 두 개가 동시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새로 치역을 추가시켜줘야 되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1, 2, 3 중에 하나로 가져야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처럼 일단 FA는 A가 될 애들 먼저 이렇게 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하고 5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얘가 이제 새로운 치역을 담당할 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로 뭐 여기서 내가 4를 골랐다고 칠게요. 그럼 4는 일로 못 가고 여기로 가야만 하죠. 배치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5가 가야 되는 곳은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니까 이쪽에 3개 중에 하나 가주면 되겠죠. 3C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면은 부분 수용도 그리지 않고도 바로 60으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마지막 27번 문제입니다. 문제 약간 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숫자 11, 22, 33이 하나씩 적혀 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이죠. 이와 같은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6번을 하고 나면 공이 6개가 다 나가니까 주머니가 비게 되겠죠. 이때 K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우리가 AK라고 하자. 두 자연수 m하고 n을 m은 a1 곱하기 100, a2 곱하기 10, a3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n은 a4 곱하기 100, a5 곱하기 10 하고 a6 이게 이제 1의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뽑은 세 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4, 3, 2를 뽑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m이 432가 되는 거고요. 남은 숫자가 이제 1, 5, 6 이렇게 남았는데 뭐 6, 5, 1 이렇게 뽑았다 치면 얘가 이제 n이라는 자연수가 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뽑았을 때 m이 n보다 클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금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비법원 추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숫자를 공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뽑는다. 즉 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문제가 풀릴까 하면은 사실은 뭔가 좀 깨름칙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공을 지금 전부 다 꺼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 22, 33, 요 6개의 숫자를 각각 배치를 해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을 지금 전부 다 뽑을 거고 각각의 공이 들어있는 개수도 똑같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결과가 나올 확률도 모두 같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공을 하나씩 뽑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나열한 것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게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방금 말했듯이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별건 아니고요. 일단 m이 n보다 클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냥 100의 자리 숫자 a1이 a4보다 크면 되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 이게 순열이라고 했으니까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주는 거죠. 여기서 1, 2, 3 중에 두 개를 뽑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가면서 할게요. 2하고 3을 뽑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여기 표시를 좀 해줄게요. 이쪽 자리가 A1, A2, A3 자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 자리가 A4, A5, A6 자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선택해서 큰 놈이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작은 놈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나머지 숫자들 4개 배치는 우리가 딱히 신경 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서 두 개를 뽑았을 때 하나하나 남은 게 있을 거고요. 똑같은 거 두 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배치가 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2, 3, 1, 1 이렇게 네 개의 공이 남았을 텐데 얘네들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같을 거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눠준 결과랑 같을 겁니다. 계산을 해주면 3 곱하기 이거 24고 12로 나눠줄 거니까 12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게 36가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1은 A4하고 같은데 100의 자리 숫자가 같은데 10의 자리 숫자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은 100의 자리 숫자 같다 그랬으니까 세 수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같은 수 만들어주면 되죠. 1을 뽑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표시해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이제 1, 이 자리에도 1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숫자가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죠? 2, 2, 3, 3. 예, 2, 2, 3, 3인데 A2가 A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 바로 고정되는 거예요. 3하고 2로. 그럼 이제 남은 숫자 2하고 3 하나씩 남았죠? A3하고 A6 어디 들어가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 여기서 바로 똑같이 2팩토리얼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 6가지가 된다. 지금 이거 조금만 더 이해해 볼게요. 3개 중에 하나, 만약에 1을 뽑았으면은 얘네들이 고정이 되고 나머지 자리 바꾸는 거 2개. 2를 뽑아도 마찬가지겠죠. 2를 뽑으면 1하고 3 남는데 여기가 3, 여기가 1 되고 나머지 또 자리 바꾸기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총 6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세 번째 경우 A1하고 A4가 같고 A2하고 A5가 같고 A3가 A6보다 크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근데 이건 조금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왜냐면 똑같은 공이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남는 두 개도 똑같은 공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일치하고 얘네들이 일치하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답을 내보면은 전체 가지수는 전체 가지수 이쪽에 따로 계산을 할게요. 6팩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720이고 8이니까 9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90분의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건 36개, 6개, 42 이렇게 되겠죠. 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5분의 7 해가지고 P 플러스 Q는 22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약간 잔머리를 굴리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여드릴 이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이 모의고사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능 현장 가면은 써먹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이거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은 이제 검산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약간 관찰을 해보면 이게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그랬어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m이 n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3, 2, 1, 뭐 1, 2, 3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m이 n보다 큰 경우는 완벽하게 n이 m보다 큰 경우랑 1대1 대응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이 확률을 한번 P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일어날 확률도 똑같이 P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확률은 뭐뭐 있냐면 일단 M이 N보다 큰 경우, M하고 N이 같은 경우, M보다 N이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P고 얘가 P라면 내가 얘만 계산한 다음에 1에서 빼고 반땅 쳐주면 P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M하고 N이 같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적죠. 확인해 볼게요. 방금 전에 일단은 전체 개수가 90개라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M하고 N이 같을 수 있는 가지수는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하고 같아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세수가 각각 같아야 되니까 1, 2, 3이 앞선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뒷자리에 있는 숫자들은 얘에 의해서 바로 결정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는 3팩토리얼 6가지밖에 없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90분의 6이 되는데 이게 15분의 1이 되죠. 그러면 2p 1에서 이제 이거를 빼준 값 15분의 14가 되는데 여기에서 반딱만 쳐주면 바로 방금 전에 계산을 했던 15분의 7이 나오게 되죠. 네. 이 방법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간단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검증을 현장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검증 안 된 풀이는 현장에서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사용을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가도 아마 사용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풀이들은 이제 검산용으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주관식이잖아요. 답이 맞았는지 궁금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도 풀어보고 똑같이 나오면 내가 맞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